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이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아차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남가주에서 차량들의 도난 방지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오물풍선에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300km를 날아간 지난 17일의 단거리 한발 발사 이후 13일 만입니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오늘 아침 6시 23분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7일 오후 새 엔진을 장착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체를 쏘았다가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로 실패한 이후로 다양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8일에는 오물을 실은 대남풍선을 날려보냈고 어제 새벽엔 서해 일대에서 북한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임세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의 한 건물, 갑작스런 폭발이 일어납니다. 파편이 길 건너 건물을 때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현지 시각 화요일 오후 1층엔 은행이, 위쪽으로는 13층까지 주거용 아파트가 있는 건물에서 천연가스가 폭발했습니다. People running all over the place, smoke, debris. There was stuff coming like insulation and paper flying all over the place coming out of the bank. 은행원 등 7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1명은 중태입니다. Multiple people trapped in the basement. Rescued one. We're working on a second. 밤새 이어진 수색 끝에 잔해 속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 직전 건물 내부에서 뭔가 새는 소리와 함께 가스 냄새가 났고 경보음이 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발은 건물 지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지하 바닥이 주저앉은 데다 물이 가득 차 있어 수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당국은 사고 건물에서 천연가스가 왜 폭발했는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1월 텍사스의 한 호텔에서 가스가 폭발해 21명이 다치는 등 가스 폭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LA 경찰국이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오늘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경관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인무용단의 장구 연주가 시작됩니다. 뒤이어 시작된 하와이의 민속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이 열기를 더해가면서 LA 경찰국 본부 앞 광장은 오늘 축제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미치안협회와 아시안 경찰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LA시 존니 12지구 의원 사무실이 후원한 이 행사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경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칩스부터 예를 들면은 K9, 그다음에 우리 자넷 킴 파일럿 같은 경우도 있고 그 패트롤 하는 분도 특별히 람파트 아니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한인 경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돼요. We have a lot of LAPD Korean American officers. When I first started in 1998, I would say it was somewhere in the 20s, 30s. Now we have probably 300 plus LAPD Korean Americans, and they work all different assignments. I work in Air Support Division, fly a helicopter. I'm a sergeant there. 기념식에는 LA 경찰국을 이끌고 있는 도미닉 최 국장은 물론 LA 국제공항 경찰국의 수장인 세실 램보 국장 등 2명의 한국계 최고위 간부가 참석해 아태계 경관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I'm happy to be here to represent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for AAPI month and to be here for this event to support the AAPI community and everything that we do and to show that this department is not only diverse but it supports diversity and will continue to reflect the community that it serves. So I'm really proud of the accomplishment that he has here, and it's just a really big job, and so we're, you know, it's historic for a Korean American to be the chief at the airport and a Korean American to be a chief at the LAPD. So I'm really just humbled to be part of that history. 행사를 후원한 존니 LA 시의원은 오늘 연설을 통해 아태계 경관들의 희생 정신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들 구성원들이 각계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want to always show my appreciation and respect to these officers. And this is our way of not only celebrating law enforcement, but the AAPI law enforcement that is being part of, you know, a sort of a change in what the LAPD used to look like. When I grew up, there weren't a lot of officers that looked like me, and today we do have that. 행사에 참석한 경관들은 한국의 김밥과 하와이 전통 음식 등 각 나라의 고유 음식을 즐기면서 친목을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 문화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 봉사에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LA 경찰국에서 아태계 경관의 비율은 전체 구성원의 13%에 달합니다. 아시아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고 각 나라 문화권을 존중하기 위해 인종 구성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기아차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남가주에서 차량들의 도난 방지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쇠가 없이도 차량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챌린지 영상. 대상은 한국차 브랜드인 기아와 현대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관련 차량 도난이 급증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LA에서만 지난 2022년 13%, 지난해는 20%나 해당 차량 도난이 늘어났습니다. 이 모빌라이저라 불리는 자동차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들. 미국에선 필수 장착 기능이 아니었음에도 기아 현대를 향한 집단 소송이 줄을 이었고 결국 지난 5월 기아 현대 미국 법인은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2억 달러의 보상금은 900만 대에 달하는 문제 차량 소유주들과 1억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소비자 손실액을 고려해 책정됐고 미 전역의 대형 주차장이 있는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차량 정비가 이어져 왔습니다. 남가주에서도 기아차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도난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행사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레이크우드 쇼핑몰에서 열리는 무료 행사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집니다. 2011년도에서 2021년도 기아 전차종과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현대 전차종으로 원격 시동 버튼이 없고 열쇠를 삽입해 돌리는 전통적인 시동 방식의 차량들이 대상입니다. 해당 차량들은 도난 방지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설치받을 수 있으며 설치 이후에는 예방 차원에서 도난 방지 기능이 추가됐음을 알리는 스티커도 부착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 에너지 시설에 새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청정 정기 생산과 투자세 공제 규칙안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부터 현 생산세 공제와 투자세 공제를 대체하는 새 규칙안은 온실가스 배출 제로인 모든 청정 에너지 시설에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술로 풍력, 태양광, 수력, 핵분열과 융합, 지열, 특정 형태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시설 등을 예시했습니다. 또 에너지 청정 기술이 세 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정 에너지 세 공제 대상이 태양열과 풍력 프로젝트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대됐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만들어진 청정 전기 세 공제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추가 성장을 촉진하고 전기요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자력 산업 강화 등을 위해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와 공급 워킹그룹을 신설했는데 백악관은 오늘 핵연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배치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은 소비자와 사업자 등을 보호하면서 원자로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사 지연과 비용 추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을 만나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인도 뉴델리의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으며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음료를 내놓자마자 동이 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수도 뉴델리의 낮 기온이 52도를 넘어섰습니다. 뉴델리 낮 기온이 50도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인도 기상청은 관측 사상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뉴델리는 하루 전인 28일에도 49.9도로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이틀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और गर्मी इतनी ज़्यादा है कि किसी बच्चे को चक्कर आ रहे हैं, किसी को कुछ हो रहा है, किसी को कुछ हो रहा है, किसी को डिहाइड्रेशन हो रही है। तो इस चक्कर में बच्चों का इतना ज़्यादा बुरा हाल है। इंस्टीट्यूशन में पंखे ढंग से नहीं चलते, कभी तो नजफगढ़ में लाइट नहीं आ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도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물 부족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델리 주 정부는 일부 구역 수돗물 공급을 하루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는 비상 조치에 나섰습니다. 북서부의 라자스탄주에서는 일사병 의심 증상으로 일용직 노동자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서는 한여름 종종 5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이 더 길고 강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Generally nowadays in May month, heat wave to severe heat wave based on the threshold temperatures is prevailing over northwest India and it will continue next 24 hours. So we have given red alerts. 반면 인도 서벵골주와 방글라데시는 사이클론 레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늘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고 폭행을 해온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뉴욕시 길거리에서 대낮에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 사건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욕시 길거리에서 얼굴을 맞는 여성들의 증언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며 전 세계적으로 뉴욕의 불안한 치안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지난 3월 뉴욕시 길거리에서 여성만을 골라 묻지마 폭행을 이어온 4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출신으로 알려진 스키복키 스토라는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무려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묻지마 폭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스토라는 여성 혐오 범죄뿐 아니라 백인 혐오 범죄, 유대인 혐오 범죄를 이어오며 대낮에 사람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스토킹하며 괴롭히는 등 위협과 폭력을 일삼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5일 첼시 지역에서 20대 여성이 이유 없이 얼굴을 폭행당했다는 피해 영상을 틱톡에 올리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비슷한 패턴의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작년 9월 20일 17세 학생의 목을 팔꿈치로 내리치며
너는 너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작년 10월 26일에는 37세 여성의 왼쪽 어깨를 팔꿈치로 찍듯이 폭행해 여성이 어깨가 붓고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무고한 나를 기소하려 한다며 엘빈 브레그 검사장은 부패한 인물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 시민들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밀치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뉴욕시 사법제도가 빠르게 개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승용차에 탄 남성이 뉴욕 경찰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은 오늘 오전 6시 50분 맨하탄 118번가와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에서 승용차를 탄 4사람이 교통요원 옆에 정차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NYPD 교통요원은 경찰차의 운전석에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용의자 중 한 명이 요원에게 요라고 부른 뒤 경찰 차량 창문에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용의자들은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를 따라 북쪽으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탑승자들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 요원은 소화기가 얼굴에 뿌려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중 한 명은 19세 에스칼린 폴란코 곤잘레스로 확인됐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교통경찰,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며 우리 안전의 상징이라며 이 같은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앞서 사람들이 경찰관의 머리에 물을 붓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욕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경찰관이 용의자와 대치하다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4,000건, 지난해에는 5,30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에드워드 카반 경찰청장은 CBS 뉴욕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피지가 생수 190만 병을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푸드앤와인은 피지 생수 제조사인 PT 리미티드 내추럴 워터사가 피지 생수 78,500박스 19만 병을 자발적 리콜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해당 생수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감지돼 생수가 박테리아 3종에 오염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피지워터 측은 리콜 대상 생수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일 사이 아마존을 통해 판매된 제품이라고 알리며 다만 리콜된 생수를 마셔도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리콜 대상 병물은 500ml 병물 24개 묶음식으로 판매됐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의 공화당 간사가 한국과 핵 공유를 하거나 미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우리 돈 75조 원 증액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당장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의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에서의 핵 공유 협정이나 미국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등 새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 의사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대화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파로 꼽히는 위커 의원의 견해는 공화당 일각이나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내놓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합니다. Returning tactical nukes to South Korea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s is a low possibility, but it's not out of the realm of possibility.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위커 의원이 다음 달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심사 때 이 제안을 제시할 걸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국방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합의한 만큼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을 전제로 한 위커 의원의 안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편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은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선은 물론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무죄를 가리는 심리에 착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식품의약국 FDA 연구 결과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대체 물질이 니코틴보다 더 중독성이 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아직 불안전한 니코틴 합성 물질이 강력하고 중독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니코틴 대체 물질인 6메틴 니코틴 등은 국내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FDA 승인 없이 전자담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형 담배 회사들은 대체 물질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상당한 매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고유 식물 자원으로 알려진 황칠나무가 LA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약용식물 중 하나인 황칠이 LA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황칠나무의 수액을 황칠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은 예로부터 한방의학에서 귀한 약재로 분류됐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황칠나무 숲에서는 스트레스 감소와 항균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가 발생하는데 소나무 숲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조사했습니다. 황칠나무의 잎과 줄기, 뿌리는 모두 식품으로 사용 가능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병석 황칠 명인을 통해 미국에 수입될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